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2017년 2월 월간 세금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신고가 2월 1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사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달 세무 일정입니다.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가 2월 10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일까지는 2016년 4사분기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보시면은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년도 1년간의 수익금액과 사업장의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겸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서에 면세 수익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순수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농축산물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의료업, 학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의료업자 등은 수익금액 검토표하고 검토부표, 학원사업자도 검토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료업자 등 의료업, 그 다음에 수의업, 그 다음에 약사업, 조제업 관련해 가지고 면세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액의 1000분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라든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장음식 서비스,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 개정세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를 70% 감면을 해줍니다. 이 경우도 뒷부분 개정세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감면해 주는데 2016년도 이후 취업자의 경우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0만 한도이고 2014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취업한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취업한 경우에는 전액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사는 것은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치로서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 부가세를 주더라도 반드시 법적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해당 10% 부분은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원가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으로 뭐 35% 정도 적용된다 한다면은 1억 부분에 대해서 10% 플러스 해가지고 1억 1천을 주고 물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이 1,000만원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0만원하고 3,500만원인 4,500만원을 혜택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입세액량서를 수취하는 게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에 실물 구입 없이 부가세 플러스 일정 금액을 주고 매입세액량서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발행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여가지고 세무서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에서 35%, 부가세에서 뭐 10% 이렇게 해서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은 최근 들어 국세청 전산이 매우 발달돼 가지고 대부분 적발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은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매입 자료가 부족한 업종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업종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분을 별도 통장에다 보관해서 나중에 세금 납부할 때 부족한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인데 이 만화를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개정세법입니다. 개정세법 보시면은 첫 번째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5억 초과 구간이 40%로 추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까지도 300만원을 현재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게 되면은 10%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2017년부터는 공제율을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독 가구 경우에는 종전에 70만원이었는데 77만원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주택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주택자라든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됐었는데 주택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업종 확대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으로 추가된 게 스포츠 교육기관이라든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이 두 가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즉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편이 현금영수증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기왕에
52개 업종이었는데 58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장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그 다음에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6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출산, 입양한 경우에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77만원,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에는 23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7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즉 노란우산 공제의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기왕에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연 300만원 불이백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2017년 1월 1일 불이백부터는 사업이나 근로소득 금액으로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1억원까지는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1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8번째,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했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시겠습니다. 감면 요건으로는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2018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후 2년간, 즉 3년간 소득 발생한 년을 포함해서 3년간은 75% 감면해주고 그 이후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자동차, 해당 경유자동차를 작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 방식 정비. 예전에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결제했을 경우에 영역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공급으로 보아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은 재화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상당액도 애누리로 보지 않고 해당 재화의 시가 부분을 전부 과세 대상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자기가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빼고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누리 성격이다 해서 마일리지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기 마일리지가 아닌 제3자 마일리지를 가지고 결제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3자 마일리지에 대한 상당 부분은 그 마일리지 발급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대가 받은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농산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2018년까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 연장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18년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문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질문은 솔라티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냐 물어봤는데,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입니다. 과세되는 차량. 그렇기 때문에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8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는 지금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소득세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액법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강제상각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제도가 적용되고요.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시가 1억 4천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2억 4천에 매도한다. 그런 경우에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내냐, 이런 걸 물어보네요. 첫 번째 질문은 절세를 위해서 상속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은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 이럴 때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게 맞냐? 뭐냐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모두 안 계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 시점에 이 5억 부분을 전부 받았을 때 상속세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억 4천짜리 주택을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가 없습니다.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2억까지 이렇게 감정을 받았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하면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면 없고, 상속세 신고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감정을 받아놨으니까 2억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주택에 대해서 추후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추후에 2억 4천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2억이고 양도가액이 2억 4천이기 때문에 이 차이 부분 4천만 원만 과세를 받는데, 감정을 받지 않고 1억 4천 그대로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2억 4천과 1억 4천 차이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만약에 감정평가액을 1억 8천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 취득세는 이 기준시가로 내나 아니면은 감정받은 1억 8천으로 내나, 이 부분인데, 취득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무상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을 어떻게 받든지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하는 거래처의 대응 방법, 이 법률적인 문제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성공하는 사장님의 4가지 공통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고객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이건 내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오늘은 월간 세금 박사 2017년 2월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